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 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좀 대폭 늘어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욱더 강해질 거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아무래도 주택을 좀 매도하더라도 비서울이나 비강남권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동산의 시장 흐름들 저희와 함께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황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요즘 이 6.17 부동산 규제 정책 이후에 이 7.10 규제 정책이 추가됨에 따라서 정말 많은 이 투자자분들이 좌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수익형 부동산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투자의 방향이 좀 전환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이 수익형 부동산 이 투자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짜 지역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바로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 김포 골드라인, 양촌역과 구례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약 48제곱미터, 시세는 6억 8천만 원에서 7억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네, 요즘 이 계속해서 정말 규제들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 김포는 이 제외 지역으로 또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김포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추천 포인트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네, 김포시 구례동의 상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김포 골드라인의 양촌역과 구례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유형은 이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이 상가입니다. 면적은 전용 약 48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시세는 6억 8천에서 7억 원 정도를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 7.10 추가 부동산 정책의 나옴에 따라서 현재 이 갭 투자를 진행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갭 투자를 진행하시려고 하셨던 분들께서 많이 좀 좌절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익형 부동산이 현재는 좀 강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 대출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높은 수익률은 물론이고 현재 다른 갭 투자라든지 주거 공간에 대한 대출 자체가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되면 높은 수익률 창출은 물론이고 아무래도 들어가는 실투자 금액이 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초역세권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현재 이 김포시 구례동 상가 주변의 인프라는 현재 최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늘어나는 이 소비 세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구 유입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상권이 잘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주변 자체에 집객 시설, 영화관이라든지 기타 이 여가 시설을 즐기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현재 이 배우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약 1만 7천 세대 정도가 되고 이 구례역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약 2만 8천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 주변 김포 골드밸리라든지 하군 양촌 산업단지의 인구까지 흡수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 주변의 양촌 산업단지, 하군 산업단지 자체를 가시게 되려면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양촌 역세권, 초역세권을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주 인구 그리고 유동 인구까지 모두 다 흡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통, 주거, 인프라 다양한 호재들이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부동산 매매가 자체가 많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입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규제 지역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서도 좀 자유롭다는 점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김포 골드라인이 있어요. 이 두 개 역을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주변의 자세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이 김포시 구례동 상가의 입지 분석을 보자면 이 주변 자체가 구례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촌역과 구례역 사이는 바로 이 중심 상업지구, 한강 신도시의 유일한 중심 상업지구인데요. 현재 이곳을 보면 이 중심의 근생이라든지 위락이 결합된 한강 신도시 최대 중심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은 위락 시설 같은 경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회사라든지 기업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많이 찾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유동인구는 물론이고 이 주변 자체 배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탄탄한 이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부동산 투자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적으로 상가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구례동 상가 입지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죠. 이 순환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변 자체에서도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주변 도시에 이 진출입이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 이 김포 한강로라든지 김포 도시철도도 있기 때문에 이 도심으로 접근성 역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이 주변 자체에 한강 신도시 최대의 중심 산업지, 거기다 주거지가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배우 수요 같은 경우도 김포 골드밸리라든지 항공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거기에 뭐 대곡면이라든지 주변에 양촌, 하군산업단지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상가를 하시거나 이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큰 것이 아마 공실일 겁니다. 공실에 대한 리스크일 겁니다. 하지만 이 주변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상권의 형성, 그리고 많은 인구, 그리고 소비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익형 부동산의 김포, 구례동 상가가 앞으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입지가 잘 갖춰진 곳에 주변에 어떤 것들이 들어서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신도시 최대 중심 상권지로 거듭나고 있어서 미래 가치를 좀 기대해 볼 법하죠. 그리고 인구 유입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만큼 호재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호재들도 굉장히 많고 현재 이 김포시는 타 지역보다 이 인구수가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김포시 전체적으로 연도별 인구수 증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2015년도에는 약 35만 명 정도가 인구가 현재 상주를 하고 있었고요. 거주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20년 5월 달을 살펴보면은 44만 7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가치를 보았을 때 앞으로 한 50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현재는 김포시에는 구청이 없습니다. 하지만 50만 명이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 구청도 들어서게 될 것이고 좀 더 세분화하게 관리가 될 것이며 그 주변 자체적으로도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인프라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설명드리는 바로 이 구례동 주변에 이 구례지구의 인구 증가율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뭐 일산이라든지 뭐 인천이라든지 서울 뭐 여러 가지 도시를 보았을 때 많은 인구들이 좀 감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김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2013년도부터 2019년 12월 달까지 한강 신도시의 인구는 16만 명, 구례동에 속한 인구만 6만 9천 명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김포에서도 좀 작은 도심, 즉 읍이라든지 면이라는 곳에는 이 인구가 좀 줄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늘어나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면 아무래도 이 수익률 자체도 높아지고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인구 비율에 대해서 보자면 이 소비력이 높은 젊은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구례동과 이 양촌 역세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30대라든지 40대 신혼세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주변의 상권 자체가 굉장히 소비 세력이 강해서 소비 상권으로 잘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상주 인구가 그랬다라고 하면 이 유동 인구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 유동 인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업체나 이 종사자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업체라든지 종사자 수의 증가율도 한번 보자면 현재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1,385개의 사업체가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사자 수 역시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강 신도시 구례지구 내에
인구 자체가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뭐 포함은 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종사자 수만 해도 16만 5천 명, 즉 이렇게 많은 유동 인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권 자체에는 유동 인구도 많고 상주 인구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권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업종 자체는 뭐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업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주변적으로 좀 더 늘어나는 이 양촌 하군산업단지의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많은 인구 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주변에 이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GTX D 노선인데요. 현재는 예비 타당성이 아닌 일반 타당성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GTX D 노선이 만약에 신설을 하게 되면 김포 전 지역이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수혜 예상 가능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교통호재입니다. 바로 5호선 연장이라든지 인천 2호선 연장이 있는데 현재 5호선 같은 경우는 이 장기역에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양촌 역세권 라인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인천 지하철 2호선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현재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2021년에 완료가 되고 2024년도에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후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을 통해서 인천은 물론이고 일산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일산까지 주변 도시까지 원활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큰 수혜 역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이 김포 자체가 주말만 되면 정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지죠. 이유가 강화도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김포를 거쳐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도로 자체를 많은 이 국도 자체를 확장을 한다는 거죠. 뭐 4차로에서 6차로, 2차로에서 4차로 등 확장을 하는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 교통체증 역시 완화하게 되면 그 지역 자체적으로 이 지역은 정말 교통이 많이 막히는 지역이다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확장을 하게 되면 교통체증 완화로 인해서 부동산 수혜 역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구지구라든지 양촌 산업단지에 관한 호재인데요. 이 대구지구는 양촌 역세권 바로 주변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산업물류라든지 뭐 비즈니스 서비스, 거기다 쾌적한 주거 환경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뭐 아파트라든지 뭐 R&D 4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무실이라든지 회사,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인근에는 주거 공간들이 원활하게 좀 더 이 인구 유입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거기다 이 양촌 산업단지 김포제조 융합혁신센터 자체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냐면 바로 이 기업 통합행정 서비스 지원으로 이 제조업을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양촌역 아무래도 근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양촌역을 이용을 해서 뭐 버스라든지 시내버스를 이용을 해서 기타 이 자기의 회사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유동 인구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포시 구례동 호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교통, 철도에 대해서는 GTX D 노선,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연장, 지하철 인천 2호선 연장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 대중교통으로 도심 접근성이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거기다 이 교통 고속도로, 자차를 이용한 이 고속도로 역시 굉장히 쾌적하게 많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계양 광화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창, 인천 만수동에서 이 김포까지 가는 고속도로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국도를 확장한다라는 사업들까지 이 자차를 이용하는 교통 역시 굉장히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대구 이시티가 현재 계획에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구역 지정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주변 자체가 구역이 완료가 되게 되면 많은 시공사라든지 시행사들이 달려들게 되고 그 주변 자체에 많은 분양이라든지 청약으로 이 많은 인구 자체를 유입을 시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양촌 역세권 자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포시 2020 도시기본계획상 현재 역세권 개발 가능 입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많은 논이라든지 밭 자체에 이 행정타운이라든지 행정구역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많은 인구 유입 통해서 이 양촌역과 바로 이 구례역 사이의 중심 상업 지역에 있는 상가의 가치들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추천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격 면에서 어떻게 이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구례지구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이 늘어나는 인구를 좀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들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많은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는 체크포인트 짚어봐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617 부동산 정책 그리고 710 추가 정책에 의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재 갭 투자를 계속 해야 될지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익형 부동산, 즉 갭 투자를 해야 될지 수익형 부동산, 월세 투자를 갈아타야 될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률이 최소 5% 이상 되는 물건을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라든지 지지난주에 제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는 최소 10% 되는 이상을 되는 물건을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금액은 월 단위로 받는 금액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최소 5% 이상 되는 물건을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김포시 구례동 상가 자체는 수익률이 7% 이상이라는 점, 거의 대부분이 7% 이상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상권 자체를 좀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권 자체에 뭐 역세권 자체가 없어도 된다, 그냥 수익률만 많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역세권 자체에 들어가 있는 상가여야지 나중에 차익형까지 바라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역세권이라든지 주변의 집객시설 그리고 단지형 주거 공간에 상주 인구가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부동산 규제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간섭 없는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이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조정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가 현재 김포는 아닙니다. 하지만 되더라도 이 상가 같은 경우는 피해갈 수 있고 규제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부동산 규제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간섭이 없는 물건을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포시 구례동에 위치한 상가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저희가 입지, 호재, 체크포인트 이렇게 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도움 중에 결정적인 포인트 한번 더 짚어드려야겠죠. 이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주변 자체의 시세는 현재 6억 8천에서 한 7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역세권의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낮은 곳들은 있지만 그만큼 수요가 없는 건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될 수 있으면 초역세권 주변에 시세를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억 8천에서 7억 정도 예상하시고 월세했을 경우에 임대금액,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300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 금액은 현재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든지 조정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역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출 금액 4억 7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즉 매매 금액의 한 70% 이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1억 6천만 원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 분석까지 나눠봤습니다. 혹시나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주저 마시고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김포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계속해서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볼게요. 황세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오늘은 저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가 건물과 얼마 전에 발표됐죠.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알짜 지역과 강의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알짜 지역부터 만나볼게요.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2호선과 6호선 합정역과 2호선 홍대 입구역에 위치한 꼬마 빌딩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231제곱미터, 연면적은 429제곱미터고요. 시세는 40억에서 42억 원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서울의 아주 대표적인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홍대와 합정에 위치한 꼬마 빌딩이라고 합니다. 이 꼬마 빌딩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좀 장르가 아닐까 싶어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개요부터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네,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포구 합정동의 꼬마 빌딩입니다. 꼬마 빌딩이라는 거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하고 저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릴 건물은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이고요. 자, 위치는 합정역과 홍대역 입구, 홍대 입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유형은 꼬마 빌딩 상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토지가 약 231평방미터, 연면적이 한 429평방미터, 그리고 시세는 40억에서 42억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물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자, 토지는 약 70평입니다. 자, 231평방미터고요. 그 위치는 6m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상당히 편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건물이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대지일 겁니다. 자, 건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연면적은 약 130평입니다.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그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 130평, 429평방미터고요. 규모는 지상 4층의 상가 건물입니다. 자, 구조는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준공은 2002년에 났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2002년에 준공된 4층짜리 상가 건물이란 얘기고요. 자, 이 건물에 대한 추천 포인트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연일 계속되는 주거용 부동산의 규제. 막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상업용 부동산이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부동산 자체 내에서 소득이 나와야지만 그 투자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도심에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합니다. 자, 이미 상권이 완성이 돼 있는 완성된 도시에는 새로 이 상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잘해야 뭐 리모델링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기존에 있는 땅, 기존에 있는 상가 건물은 그만큼 희소성이 있겠죠. 희소성이 있는 만큼 임대 수익도 증가할 거고요. 건물 값어치 또한 상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합정동에 있는 상가 건물의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4층 상가 건물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눈길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이번에는 이 직접적으로 한번 상권으로 들어가 볼게요. 홍대 상권이죠. 입지 어떻게 될까요? 예, 지도를 보시면 설명드릴 텐데 이 합정역과 홍대 입구역 이 사이를 굳이 뭐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위치하고 있는 이 합정역과 홍대 입구역 사이에 있는 상가 건물은요. 2호선이 지나고 있고요. 2호선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 전체를 돌아다니는 노선이죠. 그리고 이용객도 가장 많은 노선입니다. 또한 6호선 또한 지나고 있습니다. 6호선은 은평에서 시작해서 신대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지금 구리로 연장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내부 순환로가 또 지나가고요. 밑으로는 올림픽대로 감병북로까지 지나가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잘 형성된 상권이 있죠. 홍대역 상권이 대표적인 상권인데요. 그 옆에 뭐 걷고 싶은 거리, 피카소 거리, 뭐 솔레길, 상수동 카페 거리 등등 작은 소규모의 상권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주변의 특징을 보면 일단 홍익대가 옆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서강대가 있죠. 그 신촌으로 넘어가면 연세대나 이화여대가 있다는 거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그만큼 이곳에서 소비하고 있는 소비의 주 연령층이 어리다는 걸 얘기하고요. 소비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30, 40대의 직장인들 또한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상권하고 개발 호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합정동의 입지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싶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입지입니다. 역시나 뭐 명불허전인 것 같고요. 미래 가치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홍대에
이 물건 주변의 상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고요. 뭐 어떤 개발 호재가 있어서 앞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현재 나와 있는 상권이에요. 합전망원 성산거리 상권이 있고요. 위에는 또 연남동 동교동 거리가 있고 대표적으로 또 홍대 입구 상권도 있습니다. 자, 서교동 카페거리 그리고 성수동 카페거리 이 많은 상권들이 현재 성업 중인 이 지역입니다. 지금 그 지역의 상가 건물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뭐 홍대 입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복합 상권이죠. 그리고 SPA의 격전지라고 하는데 이 SPA라는 건 이제 학원이에요. 취업 준비 학원, 영어 가르치는 학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서교동 카페거리, 뭐 문화의 거리, 영화관, 음식점 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호가입니다. 호가. 이 지역들의 토지에 대한 호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서교동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평당 4천에서 1억 원 정도의 호가를 가지고 있고요. 홍대 입구요. 홍대 입구의 상권 같은 경우는 호가가 5천에서 1억 2천만 원을 상회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 홍대 상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인리 발전소 지화 사업이 있었고요. 경인선 숲길 조성 사업으로 홍대 합정 상권이 계속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자, 당인리 발전소 지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지도를 보면 여기에요. 합정역 밑에 요 부분인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는 그 발전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발전소를 지화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자, 원래는 17년까지 완공을 하고 그 위에 문화시설들을 만들려는 사업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마포구에서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완공된 상태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결정이 났죠. 6월 달에 1, 2, 3호기는 리모델링을 해서 관광 장소로 제공을 하고 4, 5호기가 있던 자리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발표해서 늦어도 내년이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경의선 숲길 조성 사업이 있죠. 이거는 완공이 된 사업입니다. 3단계 사업이 16년도에 완공이 된 사업이고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 위에도 뭐 마포 디자인 출판 특정지능지구 그리고 마포 애경타운 같은 굵직굵직하게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상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합정동의 인구 증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모든 뭐 주거용 부동산이든 수익형 부동산이든 유입 인구가 있어야지만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자, 마포구의 인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인구가 1,000만 명인데 마포구의 인구는 38만 명이에요. 38만 명이고 특징은 마포구는 20대에서 40대 젊은 층 중심의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20대에서 40대 인구라는 거는 실제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연령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의 상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그 세대가 20에서 40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연령대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인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에서 40대의 거주민하고 직장인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고 성별 비율로 보면 20대, 30대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이제 MD 구성을 하면 좀 더 좋은 상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제 합정동의 상권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원래 나와 있던 상권은 옛날부터 있던 상권이 홍대역 상권이죠. 홍대역 상권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1단계 사업. 이만큼 1단계 사업이에요. 1단계 사업이 진행돼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 밑으로 이제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이 옆에까지 3단계 사업이 진행돼서 지금은 전체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거리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당인리 발전소가 보이네요. 이 당인리 발전소도 이제 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되면서 이쪽에 카페거리라든가 상수역 주변으로도 상권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입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유입 인구에 따른 주차 공간까지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
마포구 쪽이 어떻게 발전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출처는 이렇게 서울시의 도시 기본 계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서부권이에요. 전체가 서부권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물건이 위치한 곳이 이게 합정 서교 지역 생활권이죠. 이쪽인데 여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뭐 창조 문화 산업 특화 및 양호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전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뭐 중심지 일자리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주거지 관리 개선, 관리 및 개선. 자, 정비 사업도 합리적으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좀 노후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단독주택들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정비 사업이 앞으로도 진행될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교통 개선, 뭐 생활 기반 지역 특화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 기본 계획에 맞춰서 이 서부권이 개발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발 호재를 한번 봐야겠죠. 아니, 합정동은 지금도 인구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많은 구역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합정역을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이제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길도 협소하고 주차공항도 안 나오고 건물도 노화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이제 뭐 가로정비 사업이라든가 뭐 도로를 약간 넓히는 사업이라든가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재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마포지구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마포 디자인 출판 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고요. 밑에는 이제 합정 전략 정비구역 1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1종하고 2종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1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거냐면 앞으로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거나 토지의 형질이 바뀌거나 이런 쪽에는 1종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 뭐 녹지 지역이나 뭐 개발 제한 구역이었는데 이게 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로 뭐 편입이 된다거나 앞으로 뭐 용도지구가 바뀐다거나 도시 정비 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쪽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금 이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모두 수립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합정하고 홍대 입구역 이 사이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그 개발한 만큼 많은 유입 인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 또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접근성을 보겠습니다. 자, 이 강변북로가 있고요. 올림픽대로 그리고 내부순환로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호선 그리고 6호선까지 이어져 있고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그 옆으로는 자유로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자차로 이용하실 때는 공항까지도 약 30분, 서울시청까지 한 20분 정도로 자, 합정에서 외부로 나가기도 편하고 외부 사람이 합정으로 들어오기도 편한 아주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비의 주 연령층이죠. 20대부터 40대까지가 몰려있는 합정동입니다. 뭐 상권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정비 사업까지 진행이 돼서 호재까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꼬마 빌딩을 보시는 분들을 위한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동 인구와 소비 인구를 구별하기, 소비 아닙니다. 이거 오타가 있네요. 상주예요. 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유리하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상주 인구가 많은 거는 주거용을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합정동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좋겠죠. 그래서 상업용을 투자하실 때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상권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상권이 지속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그곳에서 소비하는 사람의 연령대가 좀 어려야 되고요. 어린 연령의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상권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상권이 변하는 것들을 우린 많이 봐왔잖아요. 쇼핑의 1번지라고 하는 명동, 종로,
등도 다른 그 상권이 발전하는 도시에 밀려서 점차 밀려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상권이 지속되려면 그 주변에 젊은 소비 세력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주변에 대학교가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재학생은 계속 들어올 거고요. 졸업생도 들어올 거고 나중에도 커서도 추억의 장소로 돌아올 테니까요. 아직 그런 의미에서 이 합정동에 있는 상가 건물은 주변에 많은 대학이 있으니 상권이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실률 최소화하기. 제일 무서운 게 공실이죠. 자, 주거용을 투자하든, 그러니까 차익형을 투자하든 수익형을 투자하든 제일 무서운 게 공실입니다. 이 공실을 없애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자, 공실이 생긴다는 거는 임차인이 없다는 거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건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이 원하는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면 되겠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를 넣어줄 수도 있겠고요. 그 벽을 헐어서 넓은 창으로 리모델링해서 카페 같은 걸 유치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실률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접근성이 좋은 입지를 선점하기. 똑같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모퉁이에 있느냐, 한 블럭 더 들어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권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익형 건물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꼬마 빌딩의 현재 시세 한번 알아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죠. 가격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 꼬마 빌딩 상가 건물의 가격은 약 40에서 42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시세가. 자, 보증금은 1억 원에 월 1,100에서 1,20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실대출금은 28억에서 29억 원. 그래서 실제 필요한 현금은 11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금액은 합정동에 있는 상가 건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금액 단위가 좀 많이 세지요. 워낙 상권이 많이 발전된 곳이다 보니 자, 이거 말고도 금액이 전체 금액이 낮아지고 수익률이 높아지고 이런 건물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는 다 못하고 오늘은 합정동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른 그 건물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는 제가 세미나 자리에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정동 꼬마 빌딩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요, 강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새로운 대책이 나왔잖아요. 이야기 한번 나눠봐야겠죠, 대표님? 워낙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또 얘기할 거리를 만들어 주시네요. 자, 7월 10일 날 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전에 6.17 대책 발표됐을 때 이런 표현을 한번 썼었어요. 시장하고 정부하고 복싱 경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6.17 대책이 발표됐을 때 갑자기 정부가 발로 찼습니다. 룰이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7.10 대책이 발표되는데 이거는 거의 글러브 빼고 레슬링 하자 이런 수준으로까지 지금 진행이 됐어요. 자, 7월 10일 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알으려면 그 전에 발표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개략적으로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7년 8월 2일이 있겠죠. 17년 8월 2일 여기서 주된 내용은 규제지역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규제지역이라는 게 생기고요. 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장려책을 내놨습니다. 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장려책을 거기 문서상에 정확히 내놓은 건 아니지만, 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얘기도 있었고요. 임대소득세 감면 얘기도 있었고, 재산세 감면, 그리고 또 의료보험까지 감면해주면서 정확한 세금 내고 신고하고 임대사업을 진행하시라. 이렇게 장관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게 8.2 대책이었어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우리가 18년에 9.13 대책이겠죠. 자, 9.13 대책에서부터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투기 세력으로 지정을 하죠. 투기 세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얘기했던 혜택들을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종부세 합산 배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또한 없어집니다. 자, 이거는 근데
그 장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얘기고요. 단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얘기는 또 있어요. 18년 4월 10일이었죠. 자, 이날 이후로는 단기 사업자는 원래 이런 혜택을 못 받았어요. 종부세 혜택이나 양도세 혜택.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9.13 대체 때. 지금 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2년 내에 집을 처분하셔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19년 12.16 대책이었죠. 자, 12.16 대책에서부터 이제 LTV 강화 시작합니다. 그 전부터 LTV 강화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좀 심해진 거죠. 자, 9억 이하일 때는 40%, 그리고 9억을 초과하면 20%만, 그리고 15억을 넘어서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2주택자한테는 1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고 1년 내에 새로 계약한 주택에 전입을 해라,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 20년 6월 17일이죠. 요 대책부터 이제 기획이 나실 거예요. 이제 오랜만에 듣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나라에서 듣던 얘기인 줄 알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자체가 많이 넓어지게 되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로 전입을 해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법인세에 대해 종부세 또한 많이 올라갔죠. 12월 16일 날 이날 올라갔어요. 종부세 또한 시행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6월 17일 대책에는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도 안 된 7월 10일 다른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실수요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자, 실수요자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간단히 알아볼게요. 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일단 신혼부부나 뭐 생애 최초 구입자한테 특별 공급을 비율을 상승을 시켜줍니다. 특별 공급 비율을 민영주택까지 늘려서 상승을 시켜주고요.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도, 소득 기준도 완화를 시켜줘요. 그리고 생애 최초 구매자한테 소득 수준 또한 완화를 시켜줍니다. 거기다 이제 취득세 감면을 시켜줘요. 취득세 감면을 시켜주는데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자, 1.5억, 1억 5천 이하짜리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을 하시면 100% 감면을 해준대요. 그리고 1.5억에서 수도권은 4억까지 하면 50%의 취득세를 감면을 해준다는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연 서울 시내에서 1억 5천짜리 주택이 있을까요? 4억 미만의 아파트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이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제 다주택자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에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다주택자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대품 부동산 세제 강화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지금부터는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충 뭐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텍스트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개인입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이런 종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2부터 6.0까지죠. 자, 시가로 한번 따져볼게요. 시가로 6%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려면 시가로 123억이 넘어서야 됩니다. 넘었으면 그게 과표로 따지면 94억 정도 되거든요. 자, 이분들 뭐 내시는 분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뭐 올려도 된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종부세 납세자가 51만 명. 그리고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는 0.4%밖에 안 되니까 종부세는 올려도 된다. 뭐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 라인에 속하실 거예요. 요 라인에. 그러면 과표가 12억에서 50억 사이로 잡힐 것이고요. 이분들은 2주택 이상자가 아니라 한 차만 가지고 있다면 1.2%의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내셔야 됩니다. 근데 다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나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는 2.2% 아니죠. 3.6%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자, 법인회 같은 경우는 더 좀 가혹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개인에 대한 얘기만 해보고요. 자, 양도소득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제 단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년 미만은 40%의 양도세였는데 지금 이제 70%로 올린답니다. 자, 2년 미만은 기본세율 60%가 돼요. 무조건 60%인 거예요. 자, 양도세율 70%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미등기 전매가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등기 제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을 때 미등기 전매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징역 3년 이하나 양도세 70%. 거의 범죄에 준하는 그 정도의 징벌적인 과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은 요겁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인상돼요. 다주택자가 원래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10%가 중과가 됐거든요. 기본세율에서 중과가 됐는데, 자, 3주택, 좀 오른 거죠. 10%씩.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까지 올랐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다른 세금 얘기도 많은데 취득세 얘기는 꼭 해야겠죠. 취득세가 현재는 1에서 3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1주택자가 집을 구입할 때 1에서 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무조건 12%까지 올려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 할 얘기가 많은 게 임대사업자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풀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방송에서는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나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세미나 자리가 매주 열려 있으니까요. 그 세미나 오시면 그때 또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 규제 내용을 보면 무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뭐 인상폭이 정말 굉장히 큰 것 같고 혜택 기준도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대책이길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더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600번과 013-3366-0110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상담 내용 혹시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 자리 있다고 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617-710 부동산 정책 두렵지 않다. 위기 속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호선 신촌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전화 예약이 필수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예약 주신 후에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전화와 문자 상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